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안도라고 하는 현대수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목성균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수필이고요.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같이 읽으면 보이고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승께 해가 설빛한 강 나루터에 아버지와 나는 서 있었다. 휴전이 되던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도로 따지면 1953년이겠죠. 그리고 음력 정월 초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겨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설빛하다 라고 하는 거는 해가 밝은 빛이 약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 나루터가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아버지하고 내가 서 있습니다. 작은 증조부께 세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작은 증조부는 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강만 건너면 바로 작은 댁인데 배가 강 건너편에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에 두 손을 나팔처럼 모아대고 강 건너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고! 강 건너주시오! 건너편 강 언덕 위에 뱃사공의 오두막집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아마 이제 그 뱃사공의 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노랗게 식은 햇살에 동그만히 드러난 외딴집.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저녁 강바람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노랗게 식은 햇살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황혼이겠죠. 노을이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딴집이 동그만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그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외따이 오똑하게 오똑하게 있는 그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이 뱃사공의 오두막집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오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연기가 저녁밥을 짓는 것 같죠. 막 이제 흩어져서 어지럽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집 삽작은 뭐냐면 살인문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삽작은 살인문이고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능수버들나무가 맨 몸뚱이로 비스듬히 서 있었다. 둥치에 비해서 가지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고목인 듯 싶었다. 고목은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뭔가 황량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루터의 세월이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오래된 나루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고, 강심만 남기고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강심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 중간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만 얼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다 얼었어요. 엄청 추운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는 쪽 컴컴한 산기슭에는 적설이 쌓여서 하얗게 번쩍거렸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회화가 그림을 보는 듯한 그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루터의 마른 갈대는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내면서 온몸을 회리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갈대가 나오는데 이 갈대가 겨울에 이런 스산한 분위기 있죠. 자, 이거를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가 서걱서걱 하면서 막 회오리 바람에 막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자, 마침내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갈대는 더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 갈대가 진짜 아픈 소리를 내면서 신음처럼 지르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 있어야 하는 하자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약간 밑에 오타가 났는데요. 한겨울의 풍경 묘사와 그리고 배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지는 거죠. 그죠?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룻배는 건너오지 않았다.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사공내 오두막집 삽작이 대문이죠. 자,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부동의 자세로 사공집 삽작 앞에 버드나무 둥치처럼 끔찍도 않으셨다. 여기 지금 보시면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는 부동의 자세로 있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부동의 자세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서술자는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선비적인 면모를 발견을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는 추워 죽겠는데 자, 사공 강 건너주시오. 나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한 번 더 질러주기를 바랬다.
너무 춥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질렀다 안 질렀다 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보입니다. 자, 그걸 아버지는 치사로 여기신 걸까? 자, 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치사라고 하는 그 말은 행동이나 말 따위가 약간 좀 째째하고 남부끄럽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째째하다, 남부끄럽다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서술자가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공은 분명히 이렇게 따뜻한 방 안에서 방본의 쪽 유리를 통해서 건너편 나루토의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따뜻한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글쓴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나루토하고 대비가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예, 사공은 저렇게 따뜻한 공간에 있는 거고, 자, 나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오독오독오독 떨면서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루터의 성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렸을 것 같다. 기다렸기 쉽다. 자, 이거는 자기가 추측하는 거예요. 왜 사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의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효율성을 위해서 도선은 나룻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배 운영의 효율성. 그러니까 두 명을 태우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사공의 도선의 방침일지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엄동설안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좀 약간 좀 비판하는 것 같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이것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와, 자, 아버지의 어떤 그 완강함과, 그리고 사공의 존재 가치 간의 이념적인 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뱃사공 사이의 어떤 갈등, 자, 어떻게 보면 힘겨운 시대를 견뎌냈던 아버지의 완강한 그런 자존심과 그리고 사공의 존재 가치 간의 대립인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루막을 지고 계셨다. 주루막이 이제 물건을 나를 때 쓰는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주루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성 들여서 한지에 싼 육적하고 고기죠, 고기. 자, 그리고 술 항아리에 용수를 질러서 뜬 제주로 쓸 술이 한 병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용수라고 하는 거는 술이나 장을 거르는 데 쓰는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제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에 쓰는 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자체가 되게 정성이 깃든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술이 한 병 들어 있었던 거고, 작은 증조부께 올리 세이다. 자, 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명절이잖아요. 새해잖아요. 그래서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주는 그 물건을 새해라고 합니다. 선물이죠. 선물 같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엄동설한 점은 강변에 새의를 지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자, 이거는 이제 회상하는 것이 딱 보이죠. 예,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추사의 그림 세안도의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안도 그림 아세요? 그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란다. 소나무가 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 세안도의 그런 이미지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대쪽 같은 그런 자존심, 이런 내면적인 가치를 발견을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세의를 담은 주루막을 지고 서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갈래는 현대수필이고요. 경수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쓴 경수필이고 주제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서술자가 관찰자, 아버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고 작가의 과거 체험을 회상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어떤 해설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요, 새해를 맞이하여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작은 증조부댁을 찾아 나선 길에 겪었던 경험을 회상을 하면서 쓴 수필입니다. 완고한 자존심을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와 도선의 효율성을 중요시한 사공과의 사이에서 추위를 떨면서 기다렸던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조 있는 모습을 관찰자의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는 수필인 거죠. 전통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요. 세안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지조 있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연결해가지고 주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안도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